오늘은 암의 전이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암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어, 것이 이제 암의 전이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했네요. 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송, 노트북 연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의 전이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어, 우리가 항상 진료 현장에서 암과 싸우는 이유가 결국은 온몸에 퍼지고 있는 암세포와의 싸움, 이 전이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걸 조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 안 보이시거나 그럼 꼭 말씀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 여러 답변 다 주셨고 또 제 환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땡땡님, 김땡땡님, 유땡땡님 감사드리고 또 김땡땡님 제가 말씀 들었는데 아무튼 치료 계속 지금 먹는 약 드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아무튼 잘 계속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C형 간염과 간암에 대해 간단히 여쭤본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희귀종 미분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간염 바이러스는 보통 5개가 보통 있고, 좀 더 있는데, 보통 임상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5가지 되겠고요. 보통, B형 간염 우리나라 이제 제일 많은데, 그건 이제 현재 비형 간염은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 백신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C형 간염은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C형 감염의 감염 경로는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혈액 접촉이 있어야 돼요.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받은 혈액에서 C형 감염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가까운 접촉 이게 이제 이거는 단순히 공기 점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기랑은 상관없고 보통 가까운 접촉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성적인 접촉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C형 감염 바이러스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섹슈얼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HIV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혈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이제 그런 가까운 접촉이나 뭐 공기 중 그런 걸로는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보통 C형 감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국가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파키스탄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C형 감염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예들을 보면은 이발소에서 이렇게 이발할 때 주사기 사용, 그다음에 치과 치료 받을 때,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면도기 쓸 때,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되는 건 왜 이러냐면 보통 이제 이발하거나 이럴 때 수술 어떤 소독되지 않은 기구로 시술을 한다든지 썼던 거 안 닦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다든지 주사기도 그냥 주사기가 부족하니까 뭐 그냥 썼던 거 또 쓰고 이러다 보면은 혈액이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소독이라든지 재사용 안 하고 이런 게 전제가 되면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C형 간염이 이 혈행성 전파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렇게 앞에 있고 뭐 같이 만나고 이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희귀종 미분화암은 가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CT 사진이고, 요건 이제 코 비강이거든요. 코에 있는 이제 우리 비강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약간 코피가 난다든지, 코가 뭐 답답하다든지 이런 건 줄 알고 이제 CT 이랬는데 점점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고 CT 찍어보니까 이렇게 종양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본 건데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이제 미분화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포암의 어떤 그 T세포는 되게 납작하게 이렇게 그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미분화암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약간 이러다 보면 이제 이제 미분화의 뜻이 뭐냐면 원래 그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조직 세포랑 모양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분화가 되잖아요. 처음에 어떤 줄기세포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세포로 되면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미분화라고 보통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게 다시 과거 약간 그 줄기세포 모양의 어떤 특성을 좀 닮았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진료는 당연히 이제 같이 보시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이걸 그냥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 저희가 치료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원래 이제 저희도 수련 받을 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이렇게 미분화라고 그러면 이렇게 미분화 종양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예. 해서 보면은 요 미분화 암종이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면은 일단 수술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수술적으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제거가 잘 되면 다행인데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이러면은 그 병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플로우라는 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꼭 이 암만이 아니라 다른 암들도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료 가이드라인 다 보면서 한다.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신 항암 치료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암 세포가 전이까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간단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상 조직이 전암병변이 되고 이제 종양될 때까지는 보통 한 10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상 조직에서는 이제 암세포,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정상 이제 세포가 있을 거고, 이제 주변에 면역세포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암병변이 되면서부터 뭔가 좀 다른, 안 보이던 세포들도 보이기 시작되고, 염증도 생기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 종양이 되게 되면, 이전에는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 층으로 이제 암세포가 생기게 되고, 주변의 면역세포들도 굉장히 지쳐가지고 좀 없어지고 뭐 이런 형태의 진화가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들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10년까지로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짧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의 특성을 보통 저희가 연구할 때 한 14가지 정도로 현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암의 특성을 정의하기 시작한 게 처음 나온 게 이제 2000년이었는데 그때는 한 6가지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 조금씩 추가가 돼서 현재는 14가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이제 2022년이었는데 그때 4가지는 뭐냐면 암세포 특성의 가소성, 암세포가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약간 진화적인 의미를 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뿐만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세포가 이렇게 어, 특성이 바뀌면서 그 유전자 DNA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후성 유전학적으로도 계속 재프로그램 된다. 그 밖에도 암세포의 노화, 그다음에 암과 그 주변에 그,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그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22년 이후부터는 암세포와 암을 어떤 전신질환의 하나로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고, 암세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과의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암의 전이 현상은
암 관련 사망 원인의 90%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까만칠이 되어 있죠. 중요하다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을 전신질환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암의 특성 14가지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커다란 연구 주제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서카디안 클락이라고 해서 어떤 하루 동안의 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이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이제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의 상황이 사실 어떤지 모르고, 이게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밤에 퍼진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밤을 새거나 이런 거에 사실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거의 생물학적인 원인은 이런 설카디안, 생애 주기, 그 하루 동안의 주기간에 어떤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 암이 촉발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신경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연히 먹는 거 중요할 거고요. 뭐 대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암 관련해서 굉장히 막 살이 쭉쭉 빠지죠. 비만, 그다음 노화, 뭐 이런 주변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전, 염증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암은 전신질환으로서 이렇게 주변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치료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게 이제 연구하게 되고요. 저는 여기는 실험실에 있고요. 제가 올해는 주로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 집중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암에 전해서 처음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면 어, 이렇게 페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원바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노랗게 돼 있는 암세포가 이렇게 퍼뜨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 어떻게 암이 만약에 사실 이렇게 사실 퍼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암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100%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치료의 패러다임은 이런 전이미 또는 재발성 암의 치료법은 보통은 전이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단 당시에 4기일 때를 말하고요. 이게 이제 뭐 1, 2, 3기였는데 완치 받았는 줄 알았는데 완치는 이제 5년까지 없어야 재발이 없어야 이제 완치라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서 재발이라는 건 그 이후에 다시 암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를 재발성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암세포의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항암 치료, 또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거에 조합이 되겠죠. 이제 그런 치료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이에 대한 연구들을, 제가 여기 실험실에서도 하고 있고,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퍼지는 데는 물리적인 거리도 되게 중요하고 생물학적인 특성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암마다 잘 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암을 예를 들면 간, 폐, 복막이 주요 전이 장기가 되겠는데요. 대장이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으니까 간이 제일 가까울 거고, 그 다음에 폐도 그 다음 가깝고, 복막도 가깝고, 이렇게 가까운 대로 가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꼭 그게 물리적인 것만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물리학의 시대, 20세기 초반에는 이게 어떤 그냥 이런 물리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그 암이 좋아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현재는 밝혀져 있는데,
어, 인터넷, 제가 연결을 다시 했는데요. 제가 혹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잠깐 버퍼링 돼서 연결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암은 이런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간, 폐, 복막 이렇게 중요한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뼈라든지 뇌 이런 쪽으로도 잘 갑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폐암은 부신이라고 그러면 콩팥 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우리 몸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 기관이 되겠는데, 부신으로도 잘 가요. 그리고 뼈로 잘 가는 암도, 이렇게 뭐, 방광암, 콩팥암, 폐암, 뭐, 이런 식으로, 유방암,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발암에 따라서 전이 패턴이 다르고, 한 가지 되게 드물게 우리가 눈에 생기는 흑색종이 있는데, 그거는 간으로 잘 가요. 근데 되게 멀잖아요. 보통 흑색종은 폐로 많이 가거든요. 폐로 잘 가는데 그 암은 특징적으로 간으로 잘 가요. 근데 우리 그걸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이장기의 어떤 장기 선택성에 관한 연구가 저의 주요한 연구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및 직장암은 제가 간, 폐, 복막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빈도수들이 잘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어,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합니다. 그리고 간전이만 있는 분도 있고 폐에만 전이 있는 분도 있고 복막에만 전이 있는 분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조합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생존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다른 암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대충 간에만 있으면,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이 프레임이 있고, 간이랑 폐에 있으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통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암세포가 원발암에서 전이까지 갈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국에 있다가 어디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뭐 그냥 바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짐도 싸고 거기서 직업도 구해야 될 거고 뭐 어디서 살지, 뭐 애들은 어디서 교육시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식화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암전이가를 우리가 아직 극복하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상 마치 블랙홀을 이해하듯이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정말 암세포 옆에다가 뭐 카메라 달아놔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모델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환자분들 진료 볼 때 암세포에다가 카메라 달아놓고 이렇게 추적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미래에 이제 되면 좋겠죠.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현재 뭐 액체 생검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되겠고요. 이제 암세포는 원발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크다 보면 혈관이랑 만나게 돼요. 그럼 혈관으로 뚫고 가겠죠. 뚫고 가서 결국은 혈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전신을 타고 돌다가 이제 어떤 장기에 이제 도달하겠죠. 마치 뭐 인류가 뭐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뭐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듯이.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유럽에 정착하는 인류도 있을 거고 뭐 아시아까지 온 인류도 있을 거고 뭐 인도에서 멈춘 인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암세포가 간, 뼈, 뇌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혈관을 뚫고 나와서 그 조직에 이제 침투해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잘 자리 잡아서 또 원바람과 같이 뭐 이민을 간 거죠. 암세포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기전 연구들을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도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전이장기에 가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그런 게 제가 여기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질문을 돌아가서 암이 왜 퍼질까?
생각해 보자면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상이 있을 거고 뭔가 하나에서 시작했겠죠.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암세포는 계속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조금 그러다 또 그냥 성장이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좀 이상한 애들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암이 진단될 때는 한 1cm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10억 개입니다. 10억 개가 보통 1cm 정도 되고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한 1조 개, 한 10, 한 10cm 정도 되면 이제 그땐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암과의 싸움은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보통 우리 인체 세포 개수는 한 13조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질문이 여러 가지 있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뼈에 암이 먼저 생기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밝혀진 사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저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암세포가 골수에 한번 멈췄다 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의 골수라고 하면 보통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장소잖아요. 이제 암세포가 거기서 발견이 돼요. 제가 저희가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그 사진이 뒤에 있으니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C형 간염은, 어, D형 간염은 예방주사가 있는데 C형 간염은 예방주사는 없지만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아직은 좀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 C형 간염은 이제 완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유방암이 그러니까 전이 되는 기간은 사실 암 종류마다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긴 한데, 어, 근데 대부분의 전이는, 그러니까 완치 시점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 뭐 방사선이든지, 어쨌든 완치 목적의 치료를 받고 나서 대부분의 전이는 2년, 3년 안에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유방암의 경우에는 분자 A형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호르몬 양성인지 음성인지 뭐 이런 특성에 따라서 뭐 10년 뒤에 재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방암은 특히 방심할 수가 없어요. 뼈전이가 있으셨고 헐투 양성이셔서 이제 헐투의 표적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항암을 계속하면 몸이 제대로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꼭 상의하셔가지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용량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세포의 이런 끝없는 분열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암이 진행됐을 때 어느 암이 원발암인지 전이암인지 구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그 뒤에 간단히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어, 근데 원바람은 보통 하나죠.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DNA 돌연변이를 우리 NGS든지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돌연변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원바람이랑 비교하면 어디에서 왔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 뼈전이가 심해지면 이제 뭐 뼈가 좀 이렇게 좀 부스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뼈에 갈 수 있다는 게 좀 공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거로 인한 장기 기능 손실, 그런 게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은 계속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진화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계속 돌연변이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약간 악성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이제 퍼질 수 있는 능력까지 확 획득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 몸에서 암을 누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몸 나름. 그렇기 때문에 암이 보통 걸리는데 최대 이제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이유가 몸도 어쨌든 최대한 얘를 막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이제 방어가 이제 그 뚫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게 방어선이 이제 뚫리면 암이 퍼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래서 암은 이런 어떤 암세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진화된 암세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해를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런 시퀀싱을 하면서 이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12년 전에 저희가 제일 많이 본 의학 잡지거든요. 제일 권위지인데 종양을 이건 신장암 환자였는데 종양을 여러 군데를 뗐어요. 그래서 원발암도 되게 이렇게 군데군데 여러 군데를 다 이제 유전체를 분석한 거죠. 그 DNA 레벨에서. 그래서 코딩 그 DNA 부분을 다 이제 이제 시퀀싱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했고 전이도 분석하고 막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유전자가 있고 없고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돌연변이가 조상이고 어떤 게 새로 생겼고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분 환자를 되게 집중 분석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 조상부터 해서 대부분 어떤 이런 키가 되는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공유가 되어 있고 어느 날부터 전이 조직부터 생기는 유전자들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원바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바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오형제가 있으면 자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공통 속성이 있고 계속 다르죠. 그래서 정상 조직이다가 암이 될 때까지 이런 키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갈라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을 이해하는 거는 암의 진화를 이해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볼 때도 결국 시작이 언제였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나무까지 퍼지듯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무 모양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가지가 굵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퍼지는 나무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굵직굵직하게 퍼져 나가는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가 굉장히 굵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암의 돌연변이의 전이 패턴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해당하는 이게 다 환자분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치료까지 하긴 굉장히 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현재 이해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처, 저희가 많이 보는 작년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이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대단위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다 암세포를 여러 명의 환자분들을 조직들을 다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뭐 간, 폐, 임파선, 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퀀싱을 했어요. 그래서 다 끝까지 추적한 거죠. 봤더니 결론은 사람마다 다 시나리오가 달라요. 예를 들면 왼쪽 환자분이 한 분이 있고 오른쪽 환자분이 하나 이제 한 결과인데 보면 이렇게 또 조상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왼쪽에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전이 능력을 암 발생이 그냥 초창기에 획득한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암 전체 이 조사된 환자분 중에 한 30% 정도였는데 이렇게 초장에 이런 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은 암 크기가 작아도 전이가 잘 되겠죠. 근데 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이 전이가 되는 그 돌연변이 그냥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화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특징이 특히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초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전이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암이 엄청 크고 컸어도 전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1기였는데 어떻게 이게 전이가 되냐.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게 암세포가 작더라도
그런 전이 능력의 획득이 초창기에 이르면 이런 경우가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을 크기만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연구 결과 조사를 해보면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 암세포가 결국은 이렇게 진화할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조상의 아무튼 그 지파가 있잖아요. 뭐 저희도 족보가 있으면은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이야기하듯이 이 암을 구성하는 이 집안이 몇 개 있나 주요한 집안이 몇 개 있냐는 거죠. 그걸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 전이된 조직들을 다 분석해도 뿌리가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런 굉장히 그 줄기가 긴 집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암세포가 굉장히 어, 비슷합니다. 비슷한 애들이 그냥 여러 개 퍼져 있는데 오른쪽은 이미 시작될 때부터 한 집안이 네 개였어요. 그래서 네 지파가 이미 생겨가지고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어, 이 중에 빨간 애는 이제 계속 남아있고, 얘는 전이 능력이 좀 별로 없고, 노란 집안 애들은 이제 뇌로 잘 가고, 뭐, 그다음에 이 파란 애들은 뭐 이제 이렇게 뼈도 잘 가고,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비류와 원조가 이제 뭐 이제 도구려와 백제로 나르는 뭐 그런 약간 이제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암이 이런 단발성이지 다발성인지에 따라서도 퍼지는 양상과 시간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현재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어떤 영상만으로는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쉽게 임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아, 우리 환자분께서는 종양이 뭐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뭘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물 모델이나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물고기 가지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암세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암세포를 형광으로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암세포가 이 혈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미세혈관까지 가면 굉장히 좁거든요. 좁은데 어떻게 계속 암세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끼어가지고 이렇게 멈추게 되면 이제 이 주변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혼자 갈 수는 없어서 이 혈관이 느슨해져야 돼요. 이게 이 혈관 내피세포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현상만 어떻게 좀 억제해도 우리가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과 혈전, 우리가 보통 뭐 혈전이라고 하면은 심근경색, 뭐 뇌경색 이런 이제 심뇌혈관 질환만 생각하는데 사실 암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고 저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질문이 또 있으셔서 어, 최혜령님이 항암 3회하고 난성 수술하고 대장에도 전이가 돼서 했는데 수술 후 항암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이 난소암은 보통 또 구별할 때 백금 기반 항암제 잘 듣는 암이 있고 어, 잘 듣는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암은 어, 하여튼 그 세포 모양이랑 백금 기반 항암제 플래티넘 센시티브 뭐 리지스턴트라고 그러는데 그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성이 좋은 분들은 거의 완치처럼 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승현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암이 전이될 때 임파선과 혈액 중에 어느 게 많냐고 하셨는데 그게 혈액을 좋아하는 암이 있고 임파선을 좋아하는 암이 있어요. 그리고 임파선 근데 이제
보통은 임파선 전이 능력을 가지고 전이 능력이 좀 꽤과 좀 비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나온 네이처 논문의 결론이기도 했는데, 임파선까지 잘 간다는 건 사실 임파선 타고 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임파선은 면역 세포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암세포가 거기 간다는 건 거의 적진의 단기 필마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이 다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암세포가 지나가는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 혈액으로도 굉장히 보통 혈액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임파선이랑 혈액이랑 이게 번들 형태로 같이 지나가거든요. 임파선이랑 혈관을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온몸을 혈관이 돌 때 결국은 그 조직을 돌고 나선 임파선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구별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뭐 보통은 제가 진료 현장에 설명드릴 때는 혈액을 타고 가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고 임파선 타고 가는 거는 또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보통 저렇게 어떤 뼈가 부러졌는데 그 골절이 됐는데 그게 알고 보면 암에 의한 골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골절이 쉽게 일어나진 않은. 그래서 저런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죠. 전이암도 원바람의 항암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암세포에 우리가 항암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세포의 속성을 기반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게 수술 후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원바람만 치료하려고 항암 치료하지 않으면 원바람은 수술적으로 제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세 전이암, 어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후 항암, 보조 항암 요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암제를 쓸 때 또 기본 원리는 이제 뭐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복합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뼈 전이 유방암 치료 잘 받으셨고 2년 9개월 좀 잘 하고 계신데 아무튼 주기적인 검사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참 그 이론 중에는 우리 몸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뭐 어느 정도 생겼고 또 그게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한 10년 넘게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이제 그 몸이 더 이상 방어하는 그 저지선이 뚫리면 그때 암이 된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아직 그 증명하기가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결국은 뭐 10세 때부터 계속 혈액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온몸을 혈액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 그런 이론이 있어요. 38세 대장내시경 이제 잘 하셨으면 대장내시경 잘 받으셨으면 보통은 원래는 원칙은 이제 10년에 한 번인데 전체 대장내시경 그러니까 S 결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대장하는 건데 10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근데 혹시 모르니 5년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용종이 없으면 깨끗하셨다 그러니까. 음, 그렇고 술, 담배는 물론 엄청 음식 관리 운동 열심히 하는데 위암 1기 셔서 아마 그래도 내시경적으로 완치 또는 수술로도 완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이제 제가 진료 현장 보다 보면 뭐
뭐, 술, 담배 안 하셔도 당연히 이제 오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뭐 하루에 담배 두 갑씩 뭐 40년 폈는데도 암이 안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예를 들면, 위암 1기 분은 만약에 술, 담배 또 하고, 음식 관리 안 하고, 운동 열심히 안 했으면 더 심하게 오셨을 걸로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암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이런 몸에 이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 하면 그게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어, 어쨌든 건강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좀 그런 DNA 북구 능력이 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엄청 피워도 어, 안 걸리신 분이 있기도 해요. 운이 뭐 어떻게 보면은 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DNA 복구 능력이 좀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거를 바로 캐치하기는 좀 우리가 그런 돌연변이가 있고 없고는 알 수 있어요, 혈액으로. 그런데 뭐 그게 정확히 뭐 몇 퍼센트 확률이냐 뭐 이런 것까지는 부정확하죠, 사실. 음, 일단 슬라이드가 조금 더 남아 있으니 하고 말씀드릴게요. 골수나 임파선에도 이렇게 암세포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골수가 굉장히 기능이 중요할 걸로 보고요. 어, 예, 그 골수 사실 주변에 보면 죄다 이 까만 동글동글한 거 다 면역세포거든요. 근데 면역세포인데 이게 대장 조직이에요. 이게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면 보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암세포가 여기 있어요. 칸이. 대장 세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 골수에 이렇게, 어, 돗자리를 핀 거죠. 이게 참, 이런 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방암 환자인데, 어, 이렇게 골수에 암세포가 있고, 없고, 그, 를, 에 따라서 예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골수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좀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뭔가 좀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낸다면, 어, 골수 검사를 아예 암 진단할 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골수 검사가 힘들잖아요. 골수 검사인데, 그런 게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전신 질환이다. 그래서 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암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잠 잘 자고 잘 자야 돼요. 그다음에 노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막 어, 어, 장내 미생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조직 손상이 안 되도록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하고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안 좋으니까요. 사실 건강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지금 또 질문을 막 주고 계셔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행결장암, 우측대장암이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암에 대한 수술을 다 하셨고 이제 항암 방사선도 하시겠네요. 뇌 쪽도 해야 되니까. 스티바가를 지금 드신다고 하니 지금 이제 한 4차 요법까지 하고 계시겠죠. 3차, 4차. 약은 언제까지 어, 아마 4알까지는 못 드실 거고 한 3알 정도, 2알, 3알 이렇게 드시겠죠. 근데
어, 아무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은 암세포 숫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의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좋은 결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거의 바꾸진 않거든요. 괜히 보통 우리가 더 좋게 만들려다가 더 나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거나 그러면은 알수를 좀 줄이거나 뭐 보통 알수를 좀 줄이죠. 4알씩 3주 먹고 1주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려우고 그러면은 뭐 3알씩 드시기도 하고 2알씩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대장 내시경이 좀 검사 준비가 힘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이거 4리터씩 드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알약 그냥 1리터로 줄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알약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알약도 힘들긴 한데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결과 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당연히 치료 좋은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저희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 제가 여기 미국에 와 있어 보니까 저희가 미국의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은 의료비가 10배 비싸니까 일주일에 20분 정도 보고 저희는 한 200분 정도 보는 거죠. 이 의료 비용 수가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 있고 저런 경우 있어서 근데 좋은 분도 많이 봅니다. 어, 오- 오토파지 같은 절식이 건강관리에 좋을까요? 오토파지. 이게 무슨 약간 단월적 단식 같은 건가 보죠? 근데, 근데 이제 단월적 간식이, 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뭐 심혈관의 질환이 조금 안 좋다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 그게 어쨌거나 체중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그 아마 그런 게 몸을 전신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임계점 이상의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절식도 적당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절식을 통해서 체중이 너무 감소하고 몸이 안 좋고, 이럴 정도로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좀 더 적당히 내 몸이 컨디션 좋을 때 그러니까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기준은 이 적당히 의미가 어려운데 내 몸이 내가 제일 가뿐하고 컨디션이 좋은 몸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이 너무 빠지니까 오히려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컨디션 제일 좋은 그, 그 밸런스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감사합니다. 홍해걸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어, 유방 촬영 힘든데 해야죠. 중요한 거. 음, 아까 그, 아까 우리 지혜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확률은 저희가 어쨌든 첫 3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대장암, 그러니까 4기 암이어도 어쨌든 대장암은 4기여도 수술적 치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치료 이후에 현재 CT 영상학적으로 암세포 안 보인다. 이러면 장기적인 생존율 60%예요. 그러니까 완치 목적의 치료를 받은 4기 환자분은 어, 어, 40%는 재발하지만 60%는 재발 안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원래 4기암 환자분들은 어, 보통 생존율이 5년 생존율 뭐 10%, 20%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에 암세포 남아있는 환자분들은 5년까지 살기가 어려우신데 그 20%가 누구시냐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서 저거 몸에 어떤 암세포 숫자를 확실히 줄였다 이런 환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전이 또는 폐전이 환자분들 수술까지 가고 항암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5년 생존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재발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게 100%, 80%, 90% 올리는 게 저희의 어, 목적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예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홍해걸 박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면역력 키우는 문제가 진짜 제일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아직까지도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뭐 그런 게 여러 고민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운동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자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저만 해도 밤 몇 번, 뭐 한다고, 좀 밤새도 금방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유지에는 아까 설카디안 리듬,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 면역력을 이거 먹는다 아직 그런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백,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백혈구 촉진제를 맞는 게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어,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 이게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도 백혈구수제 높진 않거든요. 저도 한 4천 정도인데, 임의로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암 때문에 백혈구수제 낮으면 촉진제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으신데, 예를 들면 내가 4천 개인데 괜히 더 맞고 싶어서 막 2만 3만 개로 올린다.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소피아 님이 소장암을 말씀 주셨는데, 소장암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최근에 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앞에 지난번에 드린 대로 그 P10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좀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고, 저희 동물 실험 모델도 보면은 대장암 생기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소장에 암 생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소장에 생긴, 이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인데, 가- 소장은 7m고 대장은 1.5m거든요. 그런데 대장은 발생률이 훨씬 높아요. 소장보다. 아직 왜 그런지 정확히 몰라요. 소장이 7m면 확률적으로 소장에 암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장에 암이 좀 더,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떤 그, 어, 그 줄기세포의 횟수가 소장이 대장보다 훨씬 적다고 그러고요. 그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 또 소장은 음식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대장보다. 이제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은 어쨌든 계속 내려보내고, 그리고 수분이 많죠. 근데 대장은 계속 그 음식물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장을 예방하려는 검사는 CT 검사하는 건데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 혈액 검사 뭐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액체 생검이나 이런 게 아마 어, 이제 전국 액체 생검으로 매년 이렇게 혈액에 혹시 암 돌연변이 돌아다니는지 뭐 이런 검사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입자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중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물론 저희 의료원에 지금 중입자 치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치료받고 계신데, 중입자 치료가 좋은 효과가 있는데, 방사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중입자를 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입자 치료가 항암 치료를 대신한다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암의 복막전이가 항암 치료가 잘 안 듣는 좀 암 부위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팩이라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임상시험 형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팩이 효과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한된 형태의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가 되면은 그게 이제 3상 임상시험에서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혜택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복막전이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복막전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잘 못 드시잖아요. 베제크님 말씀도 맞죠. 근육이 많은 사람이 면역력이 좋죠.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군별 자멸 검사로 소장암 발견이 될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거보다 복통이라든지 다른 걸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군별 자멸 검사가 사실 기본적으로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한 50,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변기가 되게 VIP 변기여가지고 변기에 뭐 매번 자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근데 그것도 문제가 그러면은 조금만 저기 돼도 계속 그게 알람이 울릴 거기 때문에 이 또 민감도는 올라가더라도 특이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항생제 장기 복용으로 소장염이 발생한 거 봐서 소장이 좀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더 약하다 이게 참 상대적이라서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장이 굉장히 튼튼한 장기예요. 그런데 보통 배가 아프면 위통이 많이 있겠죠. 사실 소장보다. 그래서 뭐 항생제가 소장에도 안 좋고 뭐 대장에도 안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소장이 특별히 더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좀 의미로 좋다, 나쁘다. 혈액 검사로 많은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미 이제 올해도 계속 그 FDA 승인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 미국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호기로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호흡으로 암 진단하는 방법도 있고, 대변으로 대사체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개 방법들이 있어요. 복막전이가 힘들죠. 참 그게 해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육 운동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슬라이드가 한두 장 남아서 좀만 더 해볼게요. 전신질환으로서 암이 되게 그래서 중요하고, 이게 이미 이제 암이 됐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니저, 유명한 연예인도 보면은 혼자만 자기가 잘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진료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 도움 받지만, 암이 이렇게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이렇게 끌어와요. 이렇게 신경세포도 끌어오고, 암의 신경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 이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지지세포들, 면역세포들, 지방세포들, 이렇게 돼야 이게 암입니다. 암세포 혼자가 아니라 조직이 이렇게 덩어리로 된 게 중요하고, 이 상호작용에 이런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노화, 나이, 내 유전자, DNA 상태, 운동, 마이크로바이옴, 만성질환 이런 게 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 암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나만 살도 빠지게 되고 아무튼 이런 전신질환으로서의 암을 이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많고 더 좋은 방법들 많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종양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항암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
뭐 개인 맞춤 항암 백신, 면역세포 치료제, 현재는 이제 일부 이제 혈액암에서 쓰고 있는 카티지만 이런 게 고형암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개선되어 있는 이런 면역 치료들이 있는데 어, 앞으로 이런 게 FDA 승인 받을 때까지 잘 가야죠. 어쨌건 아직은 뭐 NK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인 받은 치료는 식약처 승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새로운 종류의 표적을 두 개 갖고 있는 항체라든지 저분제 화합물, 뭐 라스 억제제, 그다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암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대장암 환자도 똑같은 대장암 환자분이 아니라 100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돌연변이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 보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헐투 어, 혈투 억제제 우리 임상 신약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환자분이 보통 대장암에서 2%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이렇게 두 개로 그려놨는데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나려면 100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서 갖고 있는 표적, 그거에 따른 약제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임상 시험 신약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 구별하고 유전자형에 따라서 면역 치료가 되냐 뭐 그런 키트로 다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 이제 구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뭐 우측대장암이냐 저측대장암이냐 뭐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약제를 고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진료 현장에서 만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암의 특징 14가지, 그중에서 암 전이는 암 관련 사망의 90%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고 암의 전이는 어떤 원바람의 진화의 결과고 이런 돌연변이의 획득을 추적함으로써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다. 환자분마다 똑같은 암이 없고 내 몸 안에서도 장기에 따라 암세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암을 전신질환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이런 항전이를 억제하는 요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뭐 실험실에 있고 이런 연구 아까도 보면은 4명 환자분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연구하는 게 그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저희가 진료실 막 한 분 진료 볼 때마다 4, 50분씩 세션마다 4, 50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또 조금 이런 연구 이런 거 일주일에 20분, 20명, 20분 환자분만 보면서 하루 종일 연구하고 이러면은 또 좀 좋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다 그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미국에 와서 보니 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는 거 마저 받고 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글쎄, 근데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남성 호르몬 투여하면 몸에 털이 많이 많고 목소리가 남자다운 분들이 장암이 더 생기냐? 음, 그런데 흥미로운 질문이신데 일단은 뭐 어, 호르 물론 호르몬이 암 발생에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예, 주- 중요한데 적어도 대장암에 있어서는 그냥 암종마다 남녀 비율이 다른 암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질환은 여성에 많죠. 예를 들면 남성보다는 그렇게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은 자가 면역 질환 없는 분들보다 암 발생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 아직까지 호르몬 투여 때문에 이게 엄청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혹시 최근에 논문이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근데 일단은
대장암은 뭐 남녀 차별이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소장암을 잘 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생제 장기 복용하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죠. 네, 아무튼 뭐든지 꼭 필요하지 않는 건 항생제를 뭐 그래도 필요하니까 쓰셨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든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함이 로이더가 어떤지 그 어떤 그때 WHO나 이런 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어, 정상변이 성지성님 정상변 체중 감소도 없고 복통도 없는데 점액변이 나온 이유. 어, 이거는 뭔가 음식과 관계될 수도 있어요. 음식 점액변이 나오시는 이유가 어, 이제 연세에 따라서 한번 대장 내시경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점액변이 나온다 그래서 막 엄청 막 이거 좀 뭐 질병과 꼭 그렇게 연결시키진 않지만 평소에 뭔가 음식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뭐 점액변 막 과거에는 뭐 막 기생충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6,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해당 안 될 거 아니 그거는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 기생충 감염되면 뭐 점액변이 나온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니 그거는 뭐 요즘 시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게 예전에 그 프랑스와 조스카님이 그 방사능 라돈 물질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 퀴리 부인이 퀴리 부인이 그런 방사능 동요도 이런 거 많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아마 그 구글 찾아보시면 그게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프랑스 1900년대 초반 찾아보면은 그걸로 막 화장품도 만들고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뭐 목걸이로 해가지고 다니고 부자들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 라도는 화장품이 유행했었어요. 19세기 초기에. 그분들 다 나중에 암이 됐죠. 그래서 알았죠. 이제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몸에 안 좋구나. 백혈병 이런 거 유발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화장품 라도는 화장품 만드는 그 여직공들이 다 암에 생겨가지고 백혈병 생기고 그래서 알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퀴리 부인도 그 백혈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어, 단백질을 과섭취하는 게 암의 발병을 높이냐? 아직까지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든지 뭐 과한 건 좋지 않겠지만 단백질 과섭취가 암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아직 나오진 않아요. 어, 운동 그쵸.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잘 드시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비하고 대장암 위험이 딱 밝혀지진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변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막 내리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그게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변비가 있으면 막 좀 또 힘드시니까, 안 좋겠죠, 아직. 아무튼, 그러니까 변비가 심하다 그래서 막 그게 질병 상황은 아니지만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어, 뭐, 그 유산균 뭐 이런 걸 좀 드셔보신다든지 우유를 좀 뭐 그런 식으로 좀 식사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약해지죠. 그 흡수 능력도 좀 떨어지고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 근데 보통 제가 입원 환자분들 뵈면은 확실히 누워만 계셔도
장 운동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일단은 잘 걷고 그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뇨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심하면 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바울의 모tility 떨어지거든요. 바울 모tility 조절하는 건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세지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을 최대한 누르는 게 중요해요. 그 장 운동 촉진하는 건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릴렉스 해야 돼요. 장 운동에 도움이 되려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런 게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죠. 어, 그쵸. 이승현님 말씀 주신 대로 면역이 과잉되면 자가면역이고 부족하면 암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여튼 결국은 우리 생물이 제일 중요한 게 호메오스테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 항상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잘 밸런스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호르몬 말씀을 계속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음, 성호르몬의 투여가 어떤 암의 유발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되게 소수여서 이런 데이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연구된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막 이게 공중보건학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근데,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네. 아무튼 저희가 암에 대해서는 소피아님 감사합니다. 연구할 게 많이 있어요. 오보기님이 그 CT를 9주마다 하시는데 CT 촬영이 암을 유발할 수, 일단은 방사선 용량이 굉장히 줄이게 했어요. 현재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뭐 한 진짜 60년대, 70년대 기계보다 지금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잖아요. 옛날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베크릴 단위로 표시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검사든지 행위든지 이런 게 어떤 기대 효과보다 위험 효과가 더 크게 이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 행위가 위험성이 더 커지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CT 찍어서 내가 암을 재발을 찾는 것보다 어, 그 CT 때문에 암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보다 이 찾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점액변이 그래서 황지성님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조금 더 운동, 스트레스 좀 줄이고 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 조금 조절해보고. 근데 뭐 점액성 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내가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뭐 병이다 이건 아니니까 어, 고기를 좀 줄여보셔도 돼요. 이럴 때는 한번 조금 어, 보통 우리가 먹으면 24시간 뒤에 대변으로 나오는다고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 야, 야채 섭취 좀 늘려보세요. 혹시 한번 굴렁님은 이제 그 몇 보 걸으셨는데 어, 내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수준. 보통 만보 하면 좀 만보 걷기 이런 운동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무릎에 부담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느 선 이상 걸으면 또 무릎 아프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물 위에서 걸으시는 게 수영으로 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신경 최근에 연구도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정말 밝히는 거죠.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제가 그 통신 상태가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조금 올리고요. 또, 혹시 또 궁금하신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또 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을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뭐 너무 이렇게 뻔한 이야기보다는 또 조금 뭔가 좀 찾아보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하려다 보니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쵸. 필라테스가 원래 필라테스의 의미가 그게 군인들 재활하려고 만든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 운동 강도가 세다 그러더라고요. 필라테스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무튼 필라테스가 쉬운 운동이 아니죠. 원래 군인 재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